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서스 페브리안 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서스 페브리안 씨는 57세이시고요.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계시고 아들이 세 분, 아주 멋있는 아들이 세 분 계십니다. 페브리안 씨는 페루에서 태어나셨고요. 1990년 이후로는 플로리다에서 쭉 사셨습니다. 지금은 ABB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마린 서비스를 하시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넥스트 파워 제너레이션이나 다 크루즈 그 사업에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온 나라를 세계를 여행을 해 오셨습니다. 위암으로 고생을 하신 후에 이분의 그 업적이라고 하면 그의 아이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 삶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 마음이 지기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이 페브리안 씨의 그 목적이라고 목표는 그분의 굉장히 훌륭한 이제 아들들이 그 꿈과 그 목적을 훌륭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달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주 사랑스러운 사모님 그리고 그가 아주 행복과 은혜와 그리고 건강이 가득 찬 그런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시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페브리안 씨, 제가 지서스라고 불려도 될까요? 이분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시서스입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느 날 배를 수리하던 중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위가 좀 불편했고요. 근데 딱히 아프진 않았습니다. 토를 좀 했고요. 물만 먹고 또 배 안에 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이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위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별로 크게 주의를 요하지는 않았어요. 신경을 별로 안 썼고 그냥 '그전 사고 때문에 그랬나? 이런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2017 년에 코마 상태로 3일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리도 못 움직이고 또 손도 이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런 힘든 시기 중에 또 치료하고 또 주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그런 다음에는 다리, 팔, 손도 다 좋아졌고 또 회복이 되었는데요. 또 힘도 좀 생기고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 내시경을 했는데 위 내시경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의사가 "아내한테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쪽 위에 암이 있다고. 그래서 생검 검사를 했고요. 그때는 걱정을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는 위암 역사가 없어서요.
다음날도 뭐 별 걱정을 안 하고 또 일하러 갔고, 근데 이제 의사가 전화를 해 가지고 "한번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야 되나. 뭐 난 괜찮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놀라긴 했어도 뭐 아내한테 전화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 집에 아내가 오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집에 가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계속 이제 하던 일 계속하고 계속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종양학과를 가 가지고 CT나 뭐 펫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하고 또 같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두 번째 그런 의견을 혹시나 해서 들어볼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제 사촌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의사 의견을 들어보기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닥터루카한테 갔죠. 근데 잘 간 것 같아요. 어 모든 과정이 좀 좋았고 또 평화롭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긴 또 누가 피아노 치고 있어서 또 좋았는데요. 또 저를 이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대해 줘서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또 암 치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 마이애미 암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그 팀 그리고 이제 닥터루카 등에 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암 치료 전 단계 또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든지 화학요법 먼저 하고요. 8월 10 일에 이제 첫 번째 화학요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잠 자는 것 같아서 '뭐 나쁘지 않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작용으로 이제 토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화학요법 받을 때는 좀 상태가 더 나빴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럴 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어요. 화학요법 하고 나서도. 그때는 화학요법 하고 나면 이제 계속 잤어요. 계속 일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요. 뭐 여러 치료 계속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어려웠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머리도 빠지고 완전 대머리가 됐고요. 춥고 덥고 뭐 그랬죠. 면역이 안 좋아져서 아마 그랬겠죠. 의사 간호사가 계속 옆에 있어 줬어요. 괜찮았고요. 어려웠지만 절대 포기 안 했어요. 암이 있어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계속 하면 되고 부정적인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또 의사를 신뢰하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화학요법 하고 나서도 이제 화학요법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를 이제 다른 의사를 만났는데요. 이제 몇 년 알았는데 정말 좋아하고 또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8월 28일 수술했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었는데 깨어난 후 목이 되게 말랐는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뭐 기적 같았죠. '내가 해냈다. 좋다.'
신에게 감사했고 "좀 더 살게 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페루에 가족과 같이 있고요. 아내는 프랑스에 있고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 여동생 모두 다 이제 저를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 기도를 해 줘요. 의사하고 의료팀 모두 정말 정말 훌륭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뭐라고 말할 할 말이 없네요. 수술하고 나서 새로 몸을 만들어야 했어요. 뭐를 먹고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훈련을 받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내가 다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고 잘 해 줬어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이 먹고요.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고형 음식을 먹고요. 이제는 3년 돼 되는데요. 이젠 보통 음식을 먹어요. 보통 정도 양을 먹어요. 뭐가 몸에 좋은지 그런 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붉은 육류는 안 좋고 조금만 이제 만볼 정도 이제 먹기는 하는데요.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5년 전과 같은 일 지금 계속 이제 일을 하고요. 세계를 뭐 여행하죠. 보통 같이 이제 운동하고 다른 사람 같이 그렇게 다 해요. 다 좋아요. 모든 가족 그리고 우리 아내, 애들, 여동생 모두 이제 의사, 의료팀 다 고마워요. 내게 해준 모든 건 다 너무 고마워요. 네,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 다음 패널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페브리안 씨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패널리스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앨리스 곤잘레스신데요. 이제 앨리스 곤잘레스 여사는 지금 이제 70세 되시고요. 곤잘레스 여사는 이제 쿠바의 하바나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이제, 자라셨습니다. 이 곤잘레스 여사는, 2살 때,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셨는데요. 그리고, 평생 이제 여기서 사셨죠. 부모님이, 미국에 이제 혁명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미국에 오신 거죠.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쿠바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키웨스트 여기에서 이제, 나셨답니다. 이 앨리스 코넬레스 여사는 현재, 2명의 이제 성장한 자녀분이 계시고, 이제 2명의 이제 손녀들이 이제 계시는 이제 미망인이시고요. 그녀는 2년 반쯤 전에 위암을 이제 얻으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간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캔서 연구소에 계시는 이제 종양학자들 그녀를 돌봐주신 의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에게 감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앨리스 곤잘레스 여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은 앨리스이고요. 앞에서 다른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얘기를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위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내시경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검사를 또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2022년 2월 또 화장실을 갔을 때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졌고, 또 우리 손녀가 발견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갔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 계속 이제 그 머리 꼬매고 나서 계속 토하게 됐고요. 또 피가 나고 또 토할 때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막바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2022 년에는 이제 코비드가 왔잖아요. 뭐 병원이 안 돼 가지고 어 그랬는데 위 검사하던 의사가 헤모글로빈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어지러운 것 같다. 그래서 뭐 철분 그 레벨을 좀 올리는 약을 또 이제 주사로 이제 맞았죠, 린 것 같이. 근데 6월에는 이제 의사가 전화 와 가지고 내시경 결과를 얘기를 이제 해 줬는데, 내시경을 해 보니까 위암이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놀랐죠. 아직 기억나는데요. 그 치료를 해준 이제 의사 이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는 화학요법을 하게 됐고, 또 화학요법 하기 전에 뭐 자세하게 이제 화학요법 하는 과정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머리가 빠진다, 토할 수 있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굉장히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픈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어 집에 와서 물 먹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영양사가 좀 이제 도와줘도 체중의 손실이 많았어요. 구역질이 나고 또 위가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아픈 느낌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어 그때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쪼끔씩 먹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쌀을 좀 먹고요. 또 스프도 좀 만들어 먹고, 콩스프 이런 거 먹고요. 어 그래도 그때는 뭐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도. 수술 한 지 이제 2 년이 이제 됐는데요. 되돌아보면 그때는 '아마 내가 회복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감사하고요. 뭐 의사 말하길 수술 잘 됐고, 그래서 저는 '매우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배고플 때는 바삭한 빵을 먹고, 또 물도 먹고요. 그 바삭한 빵은 전에는 이제 못 먹었는데 지금 이제 좀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트도 먹었고, 집에서 만든 스프도 많이 먹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더 잘 먹어요. 조금씩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대신 자주 먹어요. 당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단백질량을 많이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이애미 암 연구를 소에 자주 이제 가는데요. 참 좋아해요, 제가. 아주 훌륭하고 의사 선생님들 아주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거고, 이제 이 전 모든 의료팀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참 사람마다 겪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어 앨리스 씨의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제 다음 패널리스트를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를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세 카를로스 크레스포 신데요. 이제
이제 호스 카를로스는 이제 보통 어떤 친구들은 JC 혹은 호세 씨 이렇게 부르기도 이제 하는데 39세이시고요. 2021년에 12월 달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겁을 먹었는데 어 어 어카 닥터하고 그리고 지메네츠 닥터 이 두 분의 닥터께서 이 위암의 단계 뭐 병기 이런 걸 잘 이제 교육을 해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어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캔서 연구소 이제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그 자세하게 전체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 특히 이제 닥터 어카 는 이 어느 부분을 담당했냐면은 이 닥터는 이제 화학요법 하는 부분 담당을 해 주셨고 또 닥터 지메네츠는 또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수술에 관련된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둘 다 이 호세 카를로스 크레스포 씨에게 굉장히 자신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 주셨고 또 이 호세가 정말 필요로 했던 그 정신적인 이제 평화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셨어요. 자 이제 호세 카를로스 크레스포시 그 제이씨를 이제 여러분께 패널리스트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는 여러 가지 자기가 겪은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호세 카를로스 크레스포입니다. 마이크 잘 나와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에 진단을 받았고요. 처음에 이제 대변이 검은색이고 정기 검진에 이제 검사를 그다음에 받게 됐어요. 장에 가스가 좀 많아 썼거든요. 내시경을 권하셨는데 이제 보험이 제 나이가 이제 젊기 때문에 안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궤양이 있었어요. 그냥 뭐 그것뿐인 줄 알았고 또 약을 보내주셔서 약을 받고 또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죠. 그다음에 생검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로 아내와 함께 휴가를 가야 돼서 이제 그다음에는 뭐 잊어버렸어요. 근데 금요일 한 2시쯤에 이제 전화를 이제 병원에서 받았어요. "네, 괜찮을 거다. 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검 결과 이제 암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 뭐 굉장히 놀랐어요. 세계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왜냐면 가족 중에 전혀 뭐 암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 2차 생검을 하긴 할 거지만 이제 일단 위암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하니까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주말을 기다렸다가 이제 월요일에 병원에 갔어요. 굉장히 이제 그동안 너무너무 그 주말 동안 힘들었는데 짧게 이제 예약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날 어쨌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이제 외과 의사를 소개를 해 주고 레퍼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화학요법 얘기를 했을 때 '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 이제 그 암의 위치가 좀 애매해 가지고 좀 어렵대요. 그래서 좀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래요. 이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했습니다.
닥터 우카가 이제 굉장히 예약이 많이 이제 잡혀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 수술 때문에 좀 이래저래 해 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닥터 우카랑 이제 예약을 이제 수술 예약을 잡았어요. 또 이제 진단을 또 다시 하니까 어 솔직히 정말 무서웠는데, 왜냐면 제 생에 이런 뭐 의사를 만난 거, 뭐 특히 이제 암 의사를 만난 거 이런 건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얼마 못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또 굉장히 겁이 났는데, 닥터 오커 만났을 때 이제 병기라든지 치료 과정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교육을 해 줬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배웠고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줬고요. 저에게는 아주 강한 치료를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3 개의 약을 같이 쓰는 그런 화학요법을 할 거라고 이제 했죠. 어 화학요법은 저에게 뭐 처음이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머리가 빠지는 등 이제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이제 설명도 들었고, 또 펌프를 집에 가져갔고요. 이제 첫 번째 화학요법은 이제 괜찮았어요. 머리 빠지고 뭐 또 이제 발진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의사에게 또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수술에서는 뭐 할지, 또 생검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요. "전체 위를 다 덜어낼 수 있는 수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 30에서 35% 정도 위만 제거를 하게 됐어요. 수술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10 시간, 1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로봇 수술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과체중 뚱뚱해 가지고 수술을 이제 처음에는 로봇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3 시간 동안 이제 로봇 수술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구멍을 뚫을 때, 로봇을 넣을 구멍을 뚫을 때 이게 들어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보통 수술로 했어요. 이제 개복을 하는 수술을 했죠. 제가 수술해서 깼는데 너무 아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이제 30에서 35%만 이제 위를 제거했다.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복 수술을 로봇 수술이 아닌 개복 수술로 해야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수술로 인해서 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뭐 하루에 4 시간 잠을 많이 잘까? 이게 꼭 아파서만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는 진짜 몇 달 동안은 이제 튜브로 음식을 먹었거든요. 새로운 위와 친해지려고 하면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적응을 해야 했거든요. 그다음에 스무디 뭐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고요.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5 월에 수술하고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2-3주 전부터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이제, 보통 음식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는 진짜 이제 엑스라지 이제 큰 사이즈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좀 이제 몸집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미디엄 사이즈 티셔츠를 입어요. 뭐 항상 삶에는 이제 나쁜 소식이지만 어떤 좋은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신적으로는 이제 성숙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도움이 됐고요. '삶이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우리 가족에게 착하게, 좋게, 그리고 자연과 동물에게 잘 대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의사들, 우리 의료진들 진짜 최고예요. 정말 계속 전화해 주고 체크해 주고 배려해 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패널들 자기들의 경험을 이제 잘 공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들어온 질문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톤 치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프로톤 치료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방사선을 조금 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익이 돼요. 어,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위암의 경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프로톤은 이제 보통 소프트암이라고 부르는 그런 암들에게 잘 들어요. 위암에는 보통 잘 안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쓸 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루틴은 아닌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로봇 수술을 할지 아니면 보통 수술을 할지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나, 각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자, BMI가 과체중이면 이제 좀 이 수술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중요한데요. 또 특정 지역에 있는 위암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장단점을 잘 따져 가지고 근데 이제 장단점 잘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이 로봇 수술은 조금 덜 아프고 또 병원에 체류하는 기간이 또 짧고 또 그래서 수술로 인한 그런 트라우마가 적어서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잘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이제 패널 들의 이제 경험담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이 세션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아주 잘 들었고 발표는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또 어떻게 위암 관리를 할지 또 수술을 할지 이제 잘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데비 스트림 파운데이션 위암 치유 프로모션 비디오입니다. 설립자 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비 젤맨은 1967년생으로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데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설립자는 2008년 4월 4기의 위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데비는 40살에 새 아이 데비의 생전 모습입니다. 데비 젤만의 모습입니다. 위암 치료를 받고 있는 데비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반응을 잘 했고요. 제 아들과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화학요법 쓰이고 있는 것은 제가 받은 화학요법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의 것이에요. 데뷔의 세 자녀의 모습입니다. 데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를 옹호하시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 이후로 약 70% 정도의 인구가 나이가 25세에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위암을 발병 혹은 진단받은 그리고 진단받을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NCI 국립 암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저는 그 위식도 젖밥 부분 바로 위에 어 내시경을 했어요. 그래서 암이 출혈이 있었고요. 저의 증상인 즉 혈액 손실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 33 번째 생일 전날 전화를 병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암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꽤 괜찮았었어요. 혈변 빼고는 뭐 그다지 별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 이제 6살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의사하고 이제 약속을 했을 때. 근데 의사가 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아마 괜찮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의사는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 앞에서 이제 그 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암은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앗아갔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고 또 손자가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것도 보고 근데 더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저의 아이들 엄마 사랑스러운 와이프를 2018년 12 월에 이제 사기의 위암으로 이제 잃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어 생각하면 아이들이 너무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저희 와이프를 생각하면 힘든 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암은 당신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재정적으로 어떤지, 돈이 많거나 작거나 직업이 무엇인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부자인지, 당신에게 굉장히 어 기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지 그런 거 다 상관 안 합니다. 그저 당신의 몸에 침입을 하는 거죠. 암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H 파이라에 대한 연구를 저희는 이제 쭉 이제 관찰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위암에 대한 연구 말이죠. 우리의 미션은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암에 대해서 그리고 위암 연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펀딩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는 연구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불에 해당되는데요.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를 네. 이 제 대비의 꿈 재단은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 연구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도움 바랍니다. 대비의 꿈 재단의 웹사이트는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자세하고 환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나 우리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연결 네트워크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암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암 연구 기금 중에서 가장 뭐 두 번째로 낮은 그 연구 기금이 있는 그런 암입니다. 정말
이거는 좋지 않은 미친 일이죠.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데뷔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데뷔의 꿈 재단을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쳐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계속 싸워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엄마가 원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귀중한 자원을 기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 싸워나가도록 해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같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어느 날 그 위암을 정복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뷔의 꿈 재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